은퇴 후 귀농을 선택한 김씨 부부는 처음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매미 소리와 풀냄새가 가득한 시골 마을, 작은 밭에서 손수 키운 상추와 고추가 자라날 때마다 둘은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가 흙냄새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첫 해 여름 폭우가 이어졌고 그 다음엔 기록적인 태풍이 덮쳤습니다. 마을의 하천이 범람하고 김씨 부부의 비닐하우스 세 동은 흔적도 없이 찢겨나갔습니다. 보험이 없었기에 보상은커녕 1년 농사에 들인 종자비, 비료비, 농기계 대여비까지 모두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귀농의 현실은 낭만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산 땅값과 시설비를 제외하고 남은 예비자금은 3천만 원 남짓. 도시에서 한 달 생활비였던 돈이 시골에서는 비료, 농약, 트랙터 유지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노동은 몸이 버텼는데 자연은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하늘이 한번 화를 내면 모든 게 무너지는 농업의 세계를 그는 직접 겪으며 알게 된 겁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농사는 노력의 대가가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건 수고가 아니라 결과의 냉정함이었습니다. 땀을 흘려도 결과는 날씨가 결정했습니다. 도시의 직장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있었지만 농촌의 실패는 곧 한 해의 소득 전부를 의미했습니다. 60대에 다시 빚을 내고 체력을 쥐어짜며 재기를 노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둘 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스트레스가 더해졌고 농기계 리스로와 대출이자 생활비까지 밀리면서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우리 뭐하러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말이 매일 저녁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도시로 돌아가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버티자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농사보다 더 힘든 건 자신이 실패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두고 귀농의 3년 벽이라고 말합니다. 첫 해는 경험 부족으로 손해를 보고 둘째 해는 설비와 경영비가 더 커지고 셋째 해는 기후나 수요 변동 등 외부 요인이 결정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면 대부분은 다시 도시로 떠납니다. 김 씨 부부처럼 퇴직금 전액을 쏟은 경우라면 그 상처는 단순한 재정 손실이 아니라 심리적 붕괴로 이어집니다. 귀농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라 삶의 구조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도시의 논리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농사엔 계절이 있고 기후가 있고 그 어느 것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위해선 돈보다 더 큰 여유, 즉 심리적 비축금이 필요합니다. 불안정한 수입에도 버틸 수 있는 인내와 실패를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 없이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김 씨 부부는 3년 차에 결국 방향을 바꿨습니다. 밭의 절반을 임대주고 대신 체험형 농장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도시 가족들이 와서 하루 농사를 체험하고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구조였죠. 완전한 농사 대신 농업 서비스로 전환한 겁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리스크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대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은퇴 후 귀농을 투자보다 전환 프로젝트로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연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 리스크 관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농업보험 가입, 소규모 실험농 운영, 현지 멘토와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같은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 소득이 없는 1년을 감당할 수 있는 예비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도시의 논리와 농촌의 논리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노후의 리스크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구조의 변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결국 농사를 접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과 싸우는 사람에서 자연과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막은 통제가 아니라 조율의 과정입니다. 귀농이든 창업이든 혹은 새로운 도전이든 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건 불확실성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비와 태풍은 그들의 농작물을 가져갔지만 대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정직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변덕스럽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퇴 후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야기는 경고이자 위로입니다. 성공의 열매는 노력보다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그림이 있다.
도시의 경쟁과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며 손수 키운 작물로 자급자족하는 평화로운 삶, 흙을 만지며 정신적으로 치유받고 소박하지만 건강한 삶을 사는 그 이상적인 그림. 하지만 이 꿈은 대개 현실의 땅 위에서 무너진다. 왜냐하면 귀농은 단순히 삶의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산업과 시스템으로의 진입이기 때문이다. 비와 태풍 한 번에 모든 수입이 사라진 김씨 부부의 사례는 그 냉혹한 진실을 보여준다. 도시에서는 퇴근 후 잠깐의 비가 창문 밖의 풍경으로만 남지만 농촌에서는 그것이 내일의 수입과 직결된다. 비닐하우스의 골조가 휘어지고 작물이 물에 잠기면 그 한 해의 노동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문제는 이 손실이 단순히 경제적 손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퇴자에게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하는 일이며 삶 전체의 안정감이 흔들리는 경험이다. 퇴직 후 귀농은 많은 사람에게 두 번째 인생의 투자로 여겨진다. 정년을 맞고 모아둔 퇴직금과 예금으로 땅을 사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트랙터를 구입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착각이 발생한다. 도시에서의 경험과 자본이 농업의 논리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직장에서는 노력과 전략이 수입을 결정했지만 농촌에서는 날씨와 시기가 수입을 좌우한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한 번의 폭우나 냉해 혹은 시장 가격 폭락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 없으면 귀농의 낭만은 곧 피로로 변한다. 김씨 부부도 처음엔 마을 사람들에게 배우며 열심히 흙을 갈았지만 첫 해 폭우가 지나간 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손해를 숫자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마음속에 밀려드는 후회였다. 이 시점에서 심리적 위기가 찾아온다. 도시 생활의 피로를 달래고 싶어 시작한 귀농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는다. 농사는 매일이 변수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일정한 월급이 있었지만 농촌에는 확실한 수입이 없다. 그 불안은 부부 사이의 대화까지 바꾼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도시에서 살걸. 그래도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이 선택을 했을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며 마음속엔 점점 자책이 자리 잡는다. 귀농 실패의 근본 원인은 자본이나 기술의 부족보다 이 심리적 불안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손실은 복구할 수 있지만 자신감을 잃은 마음은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귀농을 준비하는 은퇴자에게 세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째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해다. 농업은 인간이 아닌 자연이 주도하는 산업이다. 평생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과 땅의 언어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귀농을 결심하기 전에는 최소 1년 이상 실업농을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수익 구조의 다각화다. 김씨 부부가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농업을 체험형 서비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에게 농업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며 농업의 부가가치를 확장한 것이다. 셋째는 심리적 안전망이다. 귀농은 단순한 직업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이다. 나는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입이 일정치 않더라도 자신을 실패자로 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에 의해 좌우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돈을 준비하지만 불확실성을 견딜 마음의 근육을 준비하지 않는다. 농촌의 삶은 그 근육을 끊임없이 시험한다. 오늘은 해가 쨍하고 내일은 비가 쏟아진다. 이 불안정한 자연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수익보다 의미, 효율보다 과정, 경쟁보다 공존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태도. 그것이 없으면 어떤 귀농도 오래 버틸 수 없다. 한편 이런 실패 사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귀농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위험한 것은 귀농 자체가 아니라 준비 없는 귀농이다. 김씨 부부처럼 모든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생활과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형태라면 위험은 훨씬 줄어든다. 부분 귀농, 체험 귀농, 주말 농장형 실험 같은 단계적 접근은 은퇴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중요한 건 퇴직 후 바로 귀농이 아니라 귀농할 준비가 된 퇴직이다. 농업은 자연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자연과 협력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도시에서는 스케줄과 계획이 모든 걸 결정하지만 농촌에서는 하늘이 계획을 바꾼다. 처음에는 이 불확실성이 두렵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필요한 겸손을 가르친다는 걸 깨닫게 된다. 김씨 부부는 이제 태풍이 올 때마다 불안해하기보다 대비한다.
하우스 골조를 보강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며 일정 부분은 보험으로 돌린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적응자로 살아간다. 귀농의 본질은 생산이 아니라 수능이다. 흙은 인간의 욕심을 받아주지 않는다. 대신 성실함과 기다림을 기억한다. 도시에서는 빠르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지만 농촌에서는 느리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 속도감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귀농은 고통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 된다. 김 씨 부부는 지금도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삶은 이전보다 단단하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자연을 대하는 법, 인생을 대하는 법을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다. 은퇴 후의 삶은 두 번째 젊음이 아니라 두 번째 성숙이다. 귀농이든 창업이든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손실과 좌절이 따른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비와 태풍이 한 해의 수입을 앗아가도 다음 해에 다시 씨앗을 뿌리는 힘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하다. 인생의 두 번째 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수용이다. 자연을 통제할 수 없듯 삶의 변수도 통제할 수 없다. 다만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의 준비다. 노후는 평온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간이다. 김 씨 부부의 귀농 실패담은 사실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기록이다. 그들은 태풍 속에서도 다음을 준비했다. 그것이 은퇴 이후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도 깊은 지혜다.